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뼈대를 만들어줄 현금 흐름 전문가 양제이션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몇 분들은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관심을 많이 오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이제 우리가 흔히 원룸 건물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뭐 원룸도 있을 수 있고 투룸도 있을 수 있고 주인 세대인 3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다가구 주택에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시는 게 다가구 주택 사진입니다.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렇게 주거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제 법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되고 연면적은 200평 이하가 되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세금에 있어서 주택을 열 몇 개의 주택으로 볼까요? 아니면 1주택으로 볼까요? 우리는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요, 단독주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예, 단대주택이라는 그 건축물 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1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다가구 주택의 조건을 벗어나게 된다면 이거는 이 건물 하나를 가지고도 다주택의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 다가구 주택의 기본적인 조건을 성립하고 있는 이 1주택 상황으로서의 다가구로 세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는요, 이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파트 하나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0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을 하나를 산다 이러면은 취득세는 그냥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맞죠? 6억 이하면 1%. 물론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억 초과면은 3%.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랑 농어촌 특별세. 근데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 사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주택취득세를 알고 있다면 똑같이 1주택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안 어렵죠. 자, 그렇다면 내가 거주주택 1주택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다가구를 한다. 1다가구를 한다. 이때 이 다가구의 취득세는 얼마를 내게 될까요? 맞죠? 비규제 지역이라면 똑같이 기본세율로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이 두 번째 다가구가 규제 지역이다. 자, 규제 지역은 어디예요? 강남이랑 용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강남, 용산 이런 곳은 이제 2주택부터 중과 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 중과를 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강남, 상구랑 용산이 아닌 모든 지역은 두 번째로 다가구 주택을 사더라도 취득세가 기본세율로 내면 됩니다. 세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도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하나라고 환산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부세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죠? 한 개인이 맞죠? 6월 1일 기준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모든 공시시가를 합하고 여기서 공제금액을 뺍니다. 9억입니다. 공제금액을 9억을 빼고 나온 금액에 곱하기 공정시작 가입 비율 곱하기 0.6을 하면 이 종부세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종부세의 핵심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의 공시가 합이 9억을 넘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9억을 넘어가면 이제 그 초과분이 생기면 곱하기 0.6이 이제 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과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내가 0주택에서 다가구 주택을 하나를 사게 된다면 이 다가구 주택이 공시가가 9억이 넘는지가 중요해지겠죠. 자,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런 다가구는 뭐 20억에서 한 50억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은 공시지가가 한 12억에서 30 몇 억까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공제가 9억을 먹여도 10억까지도 남을 수가 있겠고, 공정시작 가입비율 0.6을 해도
6억에 이제 종부세 과표로 들어가면요. 이제 거의 뭐 1,000만 원 넘게, 한 2,000만 원 넘게도 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이제 경기도나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다가구들은 9억까지 절대 하지가 않습니다. 공시가 9억이 되려면 한 12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다가구 주택의 매매가가.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권도 뭐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지방 쪽은 이 정도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내가 하나 아파트 1거주 주택이 있는데 플러스 1 다가구. 이때는 이 공제 9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1거주 주택이 좀 가격이 있는 곳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매매가가 9억 10억이고 공시가가 6억이다. 근데 우리 다가구도 공시가 6억이다 하면 내 개인으로 봤을 때 공시가 총 12억이고 공제 9억 때리면 3억. 자, 3억 곱하기 공정시작 가입 비율 하면 1.8억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이때 이제 종부세는 한 몇백만 원 정도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참 그렇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 다가구 하나 가지고 있다고 또 종부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부세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공동명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법인 취득세는 12%이기 때문에 이 다가구를 법인으로 하긴 힘들고요. 보통 개인 명의로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를 했거든요. 자, 이 종부세라는 건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 만약에 다가구 공시지가 6억짜리면 와이프와 저가 공동명의를 한다면 저의 공시가 3억, 와이프 3억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 종부세 계산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해서 할 수가 있고 저가 9억 공제, 와이프가 9억 공제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자, 이걸 한 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 그 다음에 와이프,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1거주 주택, 이게 두 번째가 다가구, 이거 1주택. 자, 1주택이 나의 명의로 예를 들어서 공시가 6억인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다가구를 또 내 명의로 공시가 6억을 사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겠죠. 이게 초과되면서 종부세가 나올 겁니다. 이때 이 두 번째 다가구를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공시가를 3억씩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합하는 거잖아요. 종부세 계산할 때. 그럼 저는 합해서 9억이 되고 와이프는 합해서 3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제 9억씩 하죠. 저는 0이 되고 와이프도 이제 9억이 안 되니까 0일 거고 결론적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렇게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종부세가 나올 것 같다 하면 다가구를 매입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임대소득세. 요거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임대소득세라는 거는 주택 월세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사실은 많이 납부를 안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 주택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게끔 이제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주택 월세는 어떤 소득일까요? 임대소득이라 해서요. 얘는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업소득은 결국 종합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월세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가구 수익률 계산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대소득세는 아직도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FM으로 보면요, 내가 만약에 소득이 있잖아요. 내가 소득이 생각보다 많은데 요 플러스 돼가지고 또 월세에 대한 사업소득까지 붙으면 얘가 엄청 큰 비율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내 소득이 괜찮으면요 30에서 40%까지 소득세로 다 내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세율이 낮을 거예요. 한 10% 정도만 내도 될 것 같아요. 이리저리 인적공제, 기본공제 하면.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월세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들어가 버리면 많은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싶으니까 이제 한 가지가 나온 게 수익금액. 자, 이 월세 소득에서 이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우리 통 월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500에 50이다 이 원룸 가격이 하면
이 대출 이자를 뺀 금액이 아니라 월세 금액 통을 수익 금액이라는 겁니다. 내 개인 인별 기준으로 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시키게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넣지 않고 이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과세를 하는 건데요. 종합소득세 때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임대소득세 낼 때는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익금액 2천만 원이면 내가 다가구 건물에서 월세를 165만 원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가 또 하나 대표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명의로 하십시오. 공동명의. 이러면 임대소득세도 인별과세입니다. 내가 월세를 한 30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했다. 전세도 좀 섞어서 이때 와이프와 제가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월 150만 원 정도로 나눠지겠죠. 계산상으로. 맞죠? 여기서 이제 1년으로 계산하면 180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익금이 2천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득세만 서로가 내게 될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공동명의를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수익금이 2천만 원일 때는 다른 내가 전세를 받고 있는 전세금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이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것도. 근데 이 300보다 내가 더 받아야 돼. 이러면 사실 이 금액을 300 정도까지 낮춰주는 과정을 또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그러죠. 이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이미 시행이 됐고, 이제 유예가 내년 5월까지 뭐 유예 시켜준다 했잖아요. 벌금 내는 거. 이게 아마도 나중에 이 과세된 데이터가 연결되면서 이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저는 예상이 가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임대소득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입니다. 자, 양도세는 똑같이 1주택으로 보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1다가구 주택만 가지고 있어. 다른 주택이 없고. 그러면 똑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다가구 주택으로 내가 갈아타기 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제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다가구를 샀습니다. 자, 이때 1다가구를 먼저 팔 때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혹은 1주택 1다가구에서 얘를 먼저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겠죠. 비과세 안 되겠죠. 근데요, 우리가 이제 월세 받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다가구로는 오랫동안 내가 월세를 받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 거주주택도 갈아타게 하면서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한 이론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비과세라는 거는 1주택 1대만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2주택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1다가구를 오랫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소득세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1거주주택을 가지고 있고 1다가구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양도세 비과세 받고 싶은 거예요. 얘를 팔지 않고.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1다가구를 주임사를 등록시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지 않나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주택 임대 사업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좋은 제도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주주택에 대한 조건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거주주택에 한해서 해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조정에 상관없이 2년 거주를 이상 해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임사를 건 1다가구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임사를 걸면 지금은 장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이 10년을 깨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비과세 받았던 이 양도세를 추징당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10년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10년.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당연히 주임사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요. 임대료를요. 5% 이내로 인상해야 됩니다. 이걸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금액 기준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을 넘는 주택은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 사실 넘거든요. 이 통으로 봤을 때. 근데 이때 다가구 하나의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가구 안에 열 몇 개의 룸들이 있죠. 그 방 하나하나가 비수도권 3억, 수도권 6억 이상이 안 넘으면 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가구 룸 하나가 3억이나 6억을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다가구에 대해서 주임사를 걸고 5% 상한 지키고 10년을 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하면서 아주 좋은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정리해 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에 대해서 조금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You can do it. Nice.